그 월가에선 앞으로 달러를 팔고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투자 보고서가 발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네.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모건 스탠리는 각국이 지금 지원책을 경제를 갖다가 부양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갖다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백신 공급까지 맞아떨어지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제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으로 대표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답일 것 같다라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달러화에 대해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대규모 재정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네.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 4% 정도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예상을 내놨고요. 그래서 달러화를 팔아서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건 스탠리만의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얘기들을 JP 모건도 했었고 네. 골드만삭스도 이런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의견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은데 그 미국 주식을 사두는 게 좋은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미국 투자가라면은 정말 달러화를 팔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소위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네.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 네. 일단 수익은 보겠죠. 그렇지만은 수익본 달러화를 국내로 갖고 들어올 때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 원화는 환율이 그렇게 낮아지니까 네. 아무래도 환율에서 손해볼 가능성은 있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금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금값 전망도 나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금값이 당초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내년에 평균 가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1950달러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1825달러로 꽤 많이 낮춰서 전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 워런 버핏도 그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주식 보유 현황은 버크셔 해스웨이가 미국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한 그 내용을 갖고 분석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지난 3분기에 워렌 버핏은 화이자 주식을 370만 주를 매입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백신 개발 회사인 독일의 머크사 주식도 2240만 주를 매입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국의 바이오 제약사라든지 아니면은 암이나 당뇨병 약을 만드는 제약사 주식도 사들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체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식 투자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원래 헬스케어 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 네. 월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슈퍼컴퓨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슈퍼컴퓨터라고 하면은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그 슈퍼컴퓨터가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네. 국제 슈퍼컴퓨터 학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는 1년에 2차례 그러니까 6월하고 11월에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순서를 매깁니다. 1등부터 500등까지를 발표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난 6월에 9년 만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때 네. 그 슈퍼컴퓨터가 후가쿠라는 슈퍼컴퓨터인데 이번 11월 달 발표에서도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네. 이 후가쿠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1초에 44경 2000조 회. 그러니까 조도 아니고 44경 2000조 회인 걸로 나타났고요. 네. 2위는 미국의 서미트라는 슈퍼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은 14경 8600조 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이 차이가 꽤 큰 걸로 이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떨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500대 안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이 일단 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순위가 높은 슈퍼컴퓨터는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만은 전체 500대 중에서 중국 컴퓨터가 몇 대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네. 212대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이나 질에서도 모두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물어보셨습니다마는 500위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게 이 3개도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온 겁니다. 그것마저도 사실 2018년에는 7대였고 2019년에는 5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갖고 사온 것마저도 순위에서 밀려나서 이제 3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네,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좌우할 것이다. 핵심 역량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제약 산업에 있어서 이 슈퍼컴퓨터가 없어서는 안 될, 그래서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 같은 경우에 한 4, 5년 전부터 매년 수천억 원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당장 내년에 1초에 100경 연산을 할 수 있는 100경회 연산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위가 일본의 후가쿠가 44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내년에 100경회를 연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1위 자리를 탈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그러니까 후내년에 자체 기술로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2022년 가면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는 편에 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라면 업체들이 좀 많은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농심이 호실적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라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라면이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혜택을 본 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심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하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이 10.4%가 늘어나서 6,500억 원에 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7%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83%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심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올해 해외 매출이 1조 1,000억 원을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라면 한 개 품목만 매출이 4,000억 원을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간식이 아니고 말하자면 일종의 식사로 대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특별히 먹을 거 없을 때 라면 찾는다 하는 그 얘기가 실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